안녕하세요. 평소에 사연을 즐겨 들어와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듣기만 하다가 마침 제가 이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께서 공감을 많이 해주시고 기쁘게 생각해 주실 것 같아서 공유하려고 합니다. 저는 40대 초반 여성이고 제 남편은 저와 동갑입니다. 소개팅을 통해 만나 1년 동안 사귀고 결혼했어요. 딩크족은 아니지만 아이는 없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회사 다니면서 바빠져 있었고 남편도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살진 않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남편과의 연애할 때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결혼 후에는 조금씩 손해보는 게 싫어하고 자존심이 있더라고요. 물론 다른 사람을 비교하려는 게 아니라 자기 형제들과 제 남매들을 더 비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하면서 앉으려고 하는 것은 좀 그렇지요. 결혼한 후 알게 된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최대한 이해하며 살려고 노력했고 이미 결혼한 상황에서 바꾸려 해도 큰 성인이 자기 성격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저랑 싸우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남편은 시댁의 아들만 셋인 집안입니다. 남편은 남이고 아주버님은 똑똑하고 잘난 편인 장남이었던 형제 중에 제일 잘 나가는 대기업 사원이었습니다. 엄청 잘해서 가방끈도 제일 길다고 들었어요. 막내인 서방님은 늦둥이 막내라고 시어머니가 정말 예뻐하는 자식이고 그렇게 예뻐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막내 서방님은 서울에 있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곧 아주버님과 같은 대기업에서 여러분의 영향력을 키울 수 있는 대우를 받을 것입니다. 취직할 예정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탄탄한 살림을 하는 이 시댁 집안에서 유일한 혹을 찾자면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우리 남편은 그저 그런 대학을 졸업하고 중소기업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똑똑하고 잘나가는 자신의 형과 동생에게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었고 제 남편은 저에게 몸이나 모양이 예쁘다라고 대놓고 말해주곤 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그 표현이 나쁘게 느껴지진 않았어요. 하지만 결혼 후 형님과 저를 비교하면서 가족 모임에 형님보다 예쁘게 꾸미고 나오라고 압박하는 남편을 보고는 내 기도 서먹해졌습니다. 그래도 제 남편이니까 기를 죽이려고 예쁘게 차려입고 나갔는데 남편이 아주 버림받듯 말하면서 깝죽거리면 나도 짜증이 났습니다. 형수님은 너무 꾸몄으면 좋겠는데. 아니야, 우리 와이프 좀 봐. 가족 모임에도 격식이 있는데 정도는 꾸밈이 있어야 예쁘잖아. 다들 안 그래? 안 그래요. 전혀 안 그렇다고. 우리 아내는 수수한 게 매력 있어. 안 꾸미고도 비친다고. 나잖아. 아주버님이 제 남편에게 맞춰주신 말에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아요. 다가 제 남편은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서 집에 와서 아주버님과 형님을 뒷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만하라고 하면서 싸웠어요. 아니, 당신도 말이야. 그냥 인정할 건 인정하고 스스로 노력해서 잘 나가도록 해야지. 매번 갈 때마다 형제들끼리 비교질하는 건 무슨 짓이야. 그만 좀 해 답해서 말하지도 못할 거야. 집에 와서 뒷담이나 하고 말이야. 당신은 나한테 맞짱을 쳐주지 못할 망정 당신마저 그렇게 우리 형편을 들어야겠어. 당신한테 정말 실망이야. 실망이라고. 남편이 왜 저렇게까지 형님을 싫어하는지 솔직히 자존감이 높은 저는 전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우리 집에서 장녀였기 때문인지 남편의 마음을 완전히 공감하기 어려웠죠. 둘째들은 첫째한테 치고 막내한테 치여서 예쁨 받으려고 몸부림치며 산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남편을 보면 그런 둘째의 특성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많이 과한 것 같았고요. 그래서 진지하게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형님을 싫어하는 거야? 그래도 아주버님이 선택한 사람을 존중해야지 이유라도 말해주든가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안 돼요. 처음부터 우리 형수님을 싫어했어요. 형이 사실은 혼전 임신을 해서 억지로 결혼한 거예요. 원래는 대학 교수가 되고 싶었는데 형수 때문에 급하게 취직해서 월급쟁이로 살고 있어요. 형이 형수님 때문에 우리 집 재산을 반을 헐어서 집을 2채나 살 수 있게 해줬는데 형수님은 정작 친정에서 받은 건 하나도 없었어요. 원래는 아주버님과 사이가 좋았는데
형수님이랑 결혼해서 사이가 틀어졌어요. 이런 이야기를 왜 이제 하는지 이해하지 못해요. 당연히 아무 이유 없이 우리 영에게 그런 일을 당할 이유는 없을 텐데 나랑 형은 사이가 아주 호아요. 좋았어. 우리 형이 결혼한 형수님이 탐탁지 않았던 것 같아. 나뿐만 아니라 우리 엄마랑 아버지도 형수님을 곱게 보진 않았어. 그래서 한동안 형수님이 우리 본가의 발길을 거의 끊어버린 상황이었고 아무리 그래도 본가에는 와야지 어쩜 그렇게 자기 생각만 하는지 이기적인 형수님이 너무 싫더라고. 나는 당신이 이런 얘기를 안 해줬으니까 당연히 이런 내막이 있는지 몰랐지? 혼전 임신으로 결혼한 것도 몰랐고. 아무튼 알겠어. 그래도 지금은 가족 모임에 어쩌다 한 번씩은 나오잖아. 앞으로 살면서 아주 잘하겠지? 너무 고깝게 생각하지 마. 됐어. 내 앞에서 형수 얘기도 꺼내지 마. 아주 그냥 꼴도 보기 싫어 죽겠어. 그나저나 우리 주말에 가기로 한 것. 화담숲에는 예약이 너무 까다로운 것 같더라고요. 당신도 한번 시도해보세요. 아, 거기는 워낙 유명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곳에 가지 못한다면 다른 곳으로 경치를 보러 가도 괜찮지 않을까요? 거기만이 아름다운 곳은 아니니까요. 우리나라에는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곳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남편이 극도로 싫어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했지만 저는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생각지 못한 신혼집이나 혼수 문제 때문에 남편이 왜 그렇게까지 싫어하는지 이해가 되네요. 사실 우리 남편과 제가 연애할 때도 남편은 자기 형수에 대해 나쁜 얘기를 하면 제가 지지해주고 칭찬해줬어요. 우리 형은 정말 결혼을 부러워했었어요. 잘못한 것 같아. 진처럼 배려심 많고 착한 여자와 결혼해야 하는데 그래서 팔자가 좋은 사람이지 뭐. 난 참 다행해. 진처럼 착한 사람을 만나서 아니 뭐 이런 쌀벌레처럼 인색한 형수가 필요할까 하고 생각했어. 그래서 정말 형수가 내게 잘못을 저질렀다든지 뭔가 그런 게 있는 줄 알아? 말해봐봐. 형수는 예쁘지도 않고 그렇게 꾸밈에 신경을 쓰지도 않고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선 안 될 것 같아. 우리 형을 보고 깨달았어. 나는 결코 형수와 같은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진처럼 너와 결혼할 생각까지 하면서 진지하게 만나고 있고 내 마음을 알잖아. 수라는 사람이 좀 이기적이고 못생긴가 보더라고. 뭐 알겠어? 나는 이기적이지 않고 말이야. 그러니까 내게 잘해줬으면 해. 알았어. 당연한 거잖아. 나한테는 너뿐이야. 다른 여자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다고. 내가 우리 형이 형수랑 결혼하는 걸 보면서 진짜 이상형인 줄 알았어. 이제야 정신을 차렸어. 그래서 너같이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을 만나게 된 거고. 어쨌든 팔불출이라 그거 알아줘야 돼. 고마워. 그렇게 말해줘서 나도 내가 내게 인정받는 사람이라 생각해. 형수님이랑 나랑 이렇게 비교하는 건 조금 과격하다고 생각했지만 이것도 다 애정 표현인 거지. 그때도 내가 우리 남편의 성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 자기 형수를 흉보하면서 저를 칭찬해 줬으니까 그렇게 나쁘게는 안 보이잖아. 근데 결혼 후 남편이 그렇게 무뚝뚝하게 대하고 대놓고 쪽을 주려는 모습을 보고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했어. 알게 된 것이었어요. 그렇게 과거 이야기까지 듣고 나니 형님이 얘기로 남편 속을 시끄럽게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형님네 친정 쪽에서 난리가 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님 건물들을 상속받게 됐다는 내용이었죠. 어머님과 아버님, 그게 저희 친정 오빠가 하나 있잖아요. 그 친정 오빠가 이번에 이민 가기로 결정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친정 오빠가 저희 친정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캐나다로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 친정에서 이민 나가기 전에 친정 재산을 정리해서 상속을 미리 해준다고 했어요. 정말이니? 캐나다로 이민 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아이고, 사돈에게 이민 축하해달라고 꼭 전해주고, 그럼 너는 무엇을 받게 될지 궁금해? 뭘 받게 될지는 이미 정해진 거야? 결국 40평 아파트 하나와 50평 상가를 받게 되었어요. 말 그대로 정말 대박이에요.
지금까지 시댁에선 아무것도 못 해오고 그래서 마음이 쓰였어요. 이렇게 미리 받게 돼서 기분이 정말 좋네요. 그렇죠. 어머님, 아버님. 아휴, 그건 대단해요. 당연하지요. 그동안 너무 마음고생했어. 우리가 너한테 눈치 안 준다고 노력했는데 마음에 담아도 없는 게 돼버리네. 이제 그런 마음 다 버려야 돼. 우리는 이제 새로운 출발이야. 40평 아파트와 상가가 있다고 너무 축하해. 우리 장남 어깨가 활짝 펴지겠구만. 아주 잘했다. 사실 우리 며느리가 혼수로 해온 건 우리 손에서 나온 거잖아. 주셔서 충분한 게 사랑하는 사람들께서 미리 상속을 해주시니까 이젠 더 바랄 게 없다. 장하다. 우리 큰 며느리 감사해요. 저희가 앞으로 신평상가에서 나오는 새로운 효도를 많이 할 거예요. 저희는 40평 아파트를 받을 곳으로 이사하고 결혼할 때 장만해 주셨던 집은 다시 돌려드리려고 합니다. 괜찮으시겠죠? 너희는 어쩜 그렇게 깊게 생각해. 우리야, 너희가 40평 아파트로 이사해서 살면 너희한테 장만해 주었던 집을 팔고 노후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고 딱 좋겠다. 그렇게 하셨구나. 우리 집에 아주 큰 변화가 있겠네요.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제 두 다리를 쭉 펴고 편안히 잘 수 있을 거야. 이게 효도의 지팡이가 너무 좋아서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그동안 열심히 사신 거다. 보상받은 기분이랄까요? 저희가 앞으로 더 잘할게요. 이날 아주버님과 형님은 뛸 듯이 기뻐했어요. 당연히 시아버님과 어머님도 진심으로 좋아하셨죠. 그래, 내가 앞으로 우리 큰며느리 아기한테 더 잘하고 알겠지? 애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건 너도 알거라. 내가 너희 명제 키우느라 아주 골병이잖아. 지금부터라도 많이 도와주고 내가 잘 돌봐라. 청소 같은 것도 내가 좀 더 많이 하고 이미 제가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요즘 저 같은 남편이 어디 있다고요? 물론 우리 아내 같은 사람은 더욱 없지만요. 저는 정말 복받은 것 같아요. 제가도 아내한테 잘해야죠. 모두가 한마음으로 기뻐하고 있었지만 저희 남편만 유독 얼굴이 굳어 있어요. 그런 제 남편은 시부모님을 중시하지 않는 듯 보였어요. 한마디 말 한 걸음도 걸치지 않고 형님을 칭찬만 쏟아부으셔서 우리 집에 오랜만에 왔는데 불편한 게 있다면 말해주세요. 가끔 우리에게 손주를 맡기는 것도 다 괜찮으니까 필요한 게 있다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아휴, 우리 큰며느리 정말 정이 많다. 고마워요. 나랑 우리 집의 주인도 손주 돌봐주는 것도 힘들다. 너희가 어디 가야 할 일이 있으면 우리에게 맡기고 편하게 가세요.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해주세요. 반찬이 필요하면 말해주세요. 너가 좋아하는 반찬을 줄 테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주면 너무 감사할 거예요. 그럼 이번 주 주말부터 매주 주말마다 어머님과 아버님께 가는 거 어때요? 저는 저희를 맡기는 걸로 괜찮을까요? 반가워요. 남은 것들은 다 싸드려 드리면 맛있게 잘 먹겠어요. 그래, 내가 지금 사줄 테니까 기다려라. 아, 뭐예요? 당신은 우리 손주, 지우리가 봐줄 테니까 말해야지. 당신 친구들과 모임은 이제 토요일 하루만 가요. 알겠어요. 일요일에는 내가 모임이 있으니까 하루씩 전담하자고요. 너희는 아무 걱정 말고 주말마다 지우리에게 맡기고 볼일 보면 돼요. 아이 정말이에요. 엄마, 아버지 최고예요. 너무 감사해요. 그럼 이번 주말부터 신세 좀 칠게요. 그동안 지우리 때문에 어디도 못 다니고 너무 답답했는데 오랜만에 와이프랑 어디 콧바람이라도 새로 날려야겠어요. 형님이 친정에서 아파트와 상가를 받아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자 시부모님의 태도가요. 180도 변했다. 처음에는 내 남편이 당신을 피하거나 까내리던 때도 그냥 가만히 계셨는데 이제는 형님을 싸고 들면서 불편한 게 없는지 상전 모시듯이 행동하고 있어. 근데 상황이 이렇게 되자 믿었던 저희 남편까지 형수님이라며 태도를 확 바꾸더라고.
옆에서 지켜만 보는데 너무 놀라 눈이 튀어나올 만큼 크게 떠올랐고 입이 벌어져서 잘못하면 턱이 빠질 뻔했다. 형수님, 저는 형수님한테 이렇게 늦게라도 대박이 터질 줄 알았다니까요. 너무 축하드려요. 건물을 2채나 받게 되셨다면요. 너무 부러워요. 형, 축하해. 이제 아무 걱정 없겠다. 고맙다. 이게 다 우리 와이프. 너한테도 좋은 소식이 오겠지? 형도 열심히 살아서 이렇게 우리 와이프 덕을 볼 수 있는 거 아닐까? 그때 가만히 있는 거에 대해 친정 쪽 상속에 관해 시어머니가 은근슬쩍 물어보더라고. 근데 둘째 며느리 아기는 친정에서 상속에 대해 아무 말씀 없으시나. 우리 큰 며느라기 친정처럼 미리 해주신다. 그래 얘기가 없어. 이민 가실 일은 없다 하시고 너희 집에 결혼 전부터 좀 사는 집이라 서울에서 나고 자랐다면 좀 당겨주시면 좋을련만. 그러게 말이야. 우리가 생각해보니까 당신 친정에 너무 안 간 것 같다. 이번에도 얼굴 비추면서 안부 여쭤봐야 할 거야. 혹시 또 모를까봐 이민이라도 가시면서 우리한테 미리 재산을 나눠줄지도 모를 거예요. 그나저나 형수님 정말 대박이네요. 이건 진짜 대박을 넘어 멋진 일 같아요. 우리 형은 이제 고생 그만해도 되겠네요. 축하해요. 평소에는 묻지도 않던 우리 친정집 한부를 묻기까지 하는 남편을 보며 저는 단호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저희 친정집 재산에 모두 관심 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을 가거나 갑자기 미리 상속해 주시거나 그런 일은 전혀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랬더니 그때부터 저희 남편과 시어머니가 형과 저의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평소에는 관심도 안 주던 것들까지 하나하나 비교해가면서 긁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동안 한 번도 나온 적 없었던 아이들의 문제까지 걸고 넘어지면서 말이에요. 그나저나 너희는 왜 아이들에게 관심을 안 주죠? 가지는 게 뭐냐? 우리 첫째는 몇 년이 지났는데 너희는 아직까지 소식도 없고 노력도 없다는 거야? 몸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야? 가서 군대에서 배우고 오는 게 어때? 어머니가 갑자기 아이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너희가 일부러 가지고 싶어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나는 회사에서 바쁘니까 가지고 싶어 하지 못하고 있어. 스타트업이라 그래? 그렇다고 특히 투자 유치 때문에 요즘은 더 미쳐가고 있어? 어머니가 맞아. 넌 바쁘다는 핑계로 이러면 되는 줄 아냐? 이것저것 다 문제겠어. 일만 하다 늙고 죽을 거야? 우리는 딩크족도 아니고. 당신 몸에 혹시 문제가 있어? 가서 검사 받아봐. 가만히 너무 듣고만 있지 말고. 맞아. 우리 아들이 말이 다 맞아. 큰 면을 하기는 첫째 손주가 잘 가져와 놓았으니 얼마나 편한지. 게다가 친정집에서 이민을 가면서 건물까지 2채를 해주셨고 이런 일이야. 친정에서 내가 말을 안 한다는데 거기서 왜 형님이 상속받은 건물 얘기가 나오는지. 어머님, 이건 아니에요. 당신도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게 내 문제만 있는 게 아니잖아. 당신도 그렇게 노력한 거잖아. 당신이나 병원에 가. 봐, 우리가 아이 없는 게 문제야. 우리는 상속받은 재산이 없어. 형은 팔자 좋게 형수님이 받은 건물을 새로 받으면서 먹고 살 수 있는데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용돈도 주는 거야? 난 이게 뭔지 모르겠어. 회사에서 뺑이 치면서 늙어 죽을 때까지 일하게 생겼네. 너희 친정에서 잘 산다고 자랑만 하지 말고 미리 상속 좀 받으면 좋겠다. 내가 잘 말씀 좀 들어봐라, 아예. 말도 않고 있음에도 아니 또 제가 왜 그래야 하는지 저는 결코 제 친정에 미리 상속을 받도록 요청해야 한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다들 숟가락 얹지 않고 단지 돈을 벌 생각을 하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게는 너무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그동안 형님네에서 아무것도 못해와서 아주버니 팔자를 망쳤다고 한다면 난리를 칠 때가 언제인지 생각해봅니다. 이렇게 건물이나 채산을 손바닥 뒤집듯한 태도가 바뀐 것을 보니 저희 집에서 형님들처럼 미리 상속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괘씸하다고 생각할 뿐이었죠. 우리 남편은 그런 꼴을 보면서
언제나 형수님이 받은 아파트나 상가 건물에서 월세를 받아내는 상황에 대해 챙찡거리곤 했습니다. 보자고 하는 심정이 그렇게 몇 달이 지난 후에 우리 남편의 말이 시가 됐는지 간절한 바람 때문이었는지 우리 친정에서 상속 얘기가 나오게 됐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 타이밍에 친정에서 진짜 상속을 받는 게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았어요. 우리 친정집 재산을 노리고 있는 남편과 시어머니한테 은이라느니 그래도 친정 부모님이 상속을 지금 해주신다는데 어떻게 안 받겠어요? 받아야죠. 우리 친정에서는 엄마 아빠가 저도 이미 진지하게 결혼했고 여동생도 결혼했고 막내 남동생도 곧 결혼 예정이라 미리 상속을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 남매는 친정으로 상속문에 모이게 되고 산 받을지 부모님과 다 같이 가족으로 계시겠습니다. 가족회의를 통해 상속받은 17평일이 빌라의 모습을 남편과 함께 확인하러 갔다. 그러나 남편은 집 크기에 놀라 현관문을 발로 차며 비난했다. 너 이런 걸 상속이라고 해? 이건 말이 안 돼. 한 평짜리 허름한 빌라를 받아온 장녀가 어떻게 이렇게 미련한지 생각해. 남편의 말에 분개한 나는 남편의 비판을 받았다. 혹시 이런 걸 받아 다른 형제들에게 줘야 하나 생각할 정도로. 나는 남편의 말에 화가 나며 분노했다. 제 남편은 더 이상 갱생 불가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남편과 현명하게 연을 끊었어요. 더는 지체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그래, 그럼 우리 이혼해. 진짜 웃기지도 않다. 미련한 건 내가 아니라 바로 너지? 이걸 상속받든 딴 걸 상속받든 상관하지 말고 신경 쓰지 말아야 돼. 긴간이라는 안녕이다. 제 남편이 빌라 말고 다른 걸 상속받으라고 그렇게 노발대발한 건 저희 부모님한테 30평짜리 아파트와 25평짜리 아파트가 있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이혼하기. 동생들을 배려한다고 자기가 상속받을 것까지 포기하는 너 같은 멍청한 사람과는 나도 못 살겠다. 한 평이 뭐냐? 한 평이 작면 제일 큰 걸로 받아도 모자를 파네. 장모님, 장인 어이 가지고 계신다. 30평짜리 아파트와 25평짜리 아파트는 동생에게 다 줬고 너는 그렇게 착한 척하며 사면 속이 시원할 거야. 아주 그래야 속이 시원하지. 당신처럼 눈앞에 있는 것만 겨우 쳐다보며 살고 있는 머리랑은 이제 결코 안 살아줄 거니까. 여기 쌓인 게 지금 당장이야. 나도 이렇게 미련한 너랑은 살기 싫어. 사인할 테니까 가져가든가. 남편은 제가 이혼하자는 말에 본인도 원하는 대로 이혼에 즉시 동의를 해주더라고 해요. 저는 남편이 기괴하게도 이혼해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마치 손을 안 대고 코를 붙이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남편은 아마 그땐 상상조차 못했을 겁니다. 나중에 본인이 후회하게 되어서 매달리게 될 거야. 사실 우리 부모님이 소유했던 것이죠. 평 아파트는 인천에 있고 25평짜리 아파트는 경기도에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상속받은 한 평짜리 빌라는 서울에 있었고 아직 재개발 전이어서 낡고 허름해 보이긴 하지만 가장 값어치가 있는 건 빌라였습니다. 재개발을 노리고 구매한 것인데 마침 재개발이 진행될 예정이라 발표된 상태입니다. 저에게 오르기 전에 전송해 주셨습니다. 제가 받은 시점에서 가치가 올라도 문제없지만 가치가 이미 오른 상태에서 받으면 상속세를 더 내야 하기 때문에요. 우리 집안은 저를 포함하여 여동생과 막내 남동생까지 경제와 부동산에 대해 능숙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여동생과 막내 동생은 예술에 종사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어릴 적부터 엄마와 아빠가 항상 강조해온 경제적 상식은 끊임없이 실천하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제가 현 남편과 시댁 가족들은 부동산에 대해 무관심했습니다. 심지어 제 남편은 어디가 재개발되는지 관심조차 없었고 서울에 있는 건물이 낡고 허름한데도 더 비싸다는 사실을 잘 몰랐습니다. 그 정도의 지식이었죠. 그래서 제가 상속받은 빌라의 외관만 보고 분명히 평소와 같이 저한테 다짜고짜 따질 것이라고 생각하며 지난 가족회의에서 친정 가족들과 함께 상황을 이야기했어요. 그날 가족회의에서 친정 식구들은 제 남편이 저를 계속 데리고 살 만한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동의했고, 그러나 예상대로
화를 내며 관문까지 부시는 남편을 보며 놀랐습니다. 편이나 데리고 살던 이들이었다. 못 고쳐 먹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남편과 이혼한 후에는 친정 식구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그럴 줄 알았다며 제 남편을 미련하고 멍청한 놈이라며 대놓고 개무시했습니다. 그러자 제 남편은 빌라를 장한테 준 나쁜 가족들이 자기를 무시하며 오기를 모르내더라고요. 그걸 보고 못 참아준 제 여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부 아직도 몰라요. 진짜 멍청하다. 그 열등감으로 공부를 했으면 서울대에 갔을 텐데. 착하고 똑똑한 우리 언니의 인성 하나 보고 형부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부터 말렸어야 됐어요. 이제 후회해도 우리 언니는 결코 형부한테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남편은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못 알아듣는 눈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나는 제 남편이 참 못났다고 느끼더라고요. 우리 집보다 못된 집안인 건 알면서 결혼했지만 수준 차이가 너무 심해서 결혼하지 말 걸 하는 생각까지 그 순간에 떠올랐어요. 문득 들더라고요. 우리 친정집은 나의 부모님 아래에 여동생과 막내 동생이 있는데 우리 집은 넉넉한 집안과 살림 덕분에 서울에서 쭉 살면서 남매가 모두 하고 싶은 공부를 다 이뤄냈습니다. 나의 동생은 피아니스트이고 막내인 남동생은 기타를 잘 치며 공연을 하고 있죠. 나는 공부 쪽으로 나아가 서울에 있는 공과대를 졸업한 후 대기업에 입사했다가 현재는 스타트업에서 CT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친구들과 함께한 순간을 회상하며 생각하며 때로는 요즘 즐거운 혼인 생활을 멋지게 이어가고 싶다는 생각도 드네요. 가족들은 왜 부족한 남편과 결혼하냐고 저를 말렸지만 저는 제가 잘 벌고 잘 나가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 남편까지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자기가 밥벌이를 잘한다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 저의 주장이었어요. 그래서 제 남편이 될 사람이 백수가 아니고 열심히 일하며 저에게 빌붙지 않는다면 그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많이 칭찬해 주었고 그 점도 좋았습니다. 사실 제 친정 가족들이 남편을 테스트하기로 한 것은 지금까지 남편이 형님과 아주버님 외에도 저의 동생들에게도 존중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여동생이 피아니스트 그 남편도 외국인이라서 외국에서 결혼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웃기더라고요. 아이 나는 안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괜히 외국 결혼식에 따라갔다가 영어도 못하는데 혼자 쪽팔 일 생기겠어? 난 안 갈래. 그런데 당신이나 혼자 갔다 오던지. 아니, 당신이 영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을 텐데 뭘 그렇게 신경을 쓰는지 이해가 안 가오. 당신 빼고 다들 영어를 잘하는 게 싫어서 그러는 거야? 그래도 우리 동생 결혼식이니까 가야겠지? 뭐라고 하나요? 나 지금 영어 못한다고 개무시하는 거야? 당신이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나가기 싫은 거지? 감싸주지는 못할 망정됐어. 그럼 당신 혼자 가서 와. 난 집에 있을 테니까. 형, 언니 싸우지 좀 마세요. 그냥 언니만 오면 되겠네. 형부는 괜히 한 것 같아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한국에서 푹 쉬세요. 저는 서운한 생각 안 할 거예요. 그래, 우리끼리만 가자. 남편 두고 가는 사람은 나밖에 없겠지만 그냥 출장 갔다고 해도 뭐 안 해요? 그래. 언니, 형부도 제가 잘 얘기해 놓을 테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게 다 제가 외국에서 결혼해서 그러는 거죠? 뭐, 우리 남편한테도 마음은 오고 싶어 한다고 전할게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동생 앞에서도 남편이 창피한 줄도 모르고 계속 우겨서 저는 성질이 났습니다. 결국 그렇게 우리 남편은 한국에 두고 저만 혼자 외국에 가서 친구들이랑 사촌들이랑 재밌게 놀고 왔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안 와서 더 좋았던 시간이었어요. 저희 막내 남동생한테요. 여전히 기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 자동차보다 나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그냥 좋다고 생각했어요. 별다른 질투나 시기는 없었지만 제 여동생이 회계사랑 결혼할 예정이라는 소식에 자격지심이 발동해서 이런 식의 발언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아니 막내 처남이 뭐가 잘나서 회계사랑 결혼하냐라고 말이 되는 소리를 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무슨 회계사가 기타리스트랑 결혼이야? 예비 신부가 회계사든 뭐든 상관없고 우리 막내부터 먼저 결혼하자고 매달려서 당신이 모르는 세계도 있는 거야? 왜 그렇게 혼자서 성질을 내며 난리를 피우냐? 나의 동생이 잘 나가는 것이 괜히 그렇게 보기 싫은가? 아니 막내 처남이 뭐가 잘나세서 내가 더 나은지 기타리스트이고 돈도 못 벌 텐데 회계사랑 결혼하니 말이 돼. 나는 진짜 알다가도 모르겠다. 알겠어요. 오늘 집에 들어오지 않을 거라는 거지? 그럼 그렇게 하세요. 집에 들어오지 않을 거면 어디서 잘 거예요? 당신도 갈 곳이 없어서 그냥 하루 동안 어디서 자려고 하는 줄 알지요. 친구들도 결혼해서 다들 친구 있잖아요. 왜 이래요? 당신이 지금 저를 무시하는 거라 생각해요. 제가 그냥 잘 지내고 있는 사람인데 왜 남편 때문에 고통받는 거죠? 그의 찌질한 행동 덕분에 혼자서 편하게 지내고 있어도 잘 지내고 있어요. 오히려 좋았어요. 제 남편이 찌질한 마음을 갖고 있거나 자신감 부족한 얘기를 할 때만 저는 조금 선을 넘을 수도 있지만 그것 외에는 그냥 지내곤 했어요. 하지만 괜한 넘김으로 살아간 느낌이 드네요. 들었어요. 물론 이렇게 제 남편이 나보다 어리고 막내 동생 등에게도 자격지심을 가지고 타들하는 걸 저희 가문 모두 알고 있었고요. 이 외에도 남편이 제 여동생이나 남동생을 질투하고 압박하려고 한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자기는 형과 형수를 못지않게 탐탁지 않게 생각해왔던 것이죠. 그러던 중 막내 남동생도 계속 남편이 이해하려 하지 않자 한마디를 꺼낸 거예요. 아메요. 정말 불쌍해서 알려주는 거야. 우리한테 시간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기울였다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우리 큰 누나가 가진 빌라의 시세를 아시죠? 어서요. 그 낡고 허름하고 좁아터진 빌라가 비싸면 얼마나 비싸겠어요. 처남과 처제에게 30평 25평 아파트를 턱턱 주고 장모님을 정례로 맞아들이는 것도 너무하신 거죠. 겉으로 봐도 그런 취급을 받기에 매료되었어요. 받으면 못 산다고 처남도 그러나 아무리 장모님이 주신다 해도 큰 누나보다 큰 평수를 그냥 존경 양심도 없네. 양심이 없다고 하면 바로 형이죠. 회계사인 저희 아내와 결혼할 때 무시하는 것을 알아챘어요. 우리 누나가 너무 아까워서 비명을 질렀던 정도라고요. 남편이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씩씩해져서 우리 친정 엄마가 나서서 할 말은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산걸 좋다고 생각할 수 있나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이렇게 모르는가 싶지만 이제 사위도 아니고 아주 속이 편한 것 같아. 요즘 덕분에 우리 딸 진이한테 준 빌라가 15억이 넘는다고 하는데 위치가 다르다는 게 사실이야. 아직도 겉으로만 보고 땅과 위치에 끌리는구나. 건물이 놀랍다면 그 정도로 서울이 가장 비싸다는 말인가요? 15억 원이라고요? 15억 원인 줄 몰랐네요. 장모님, 그걸 진지하게 얘기해 주셨다면 오해할 일도 없었을 텐데요. 그렇다며요. 이런 일로 사위로 들어섰다고요. 이제 큰딸이 정신을 찾았으니 아무것도 못 받고 이혼당하게 된다는 건가요? 보기 씹어버리고 싶은데 시은이 썩 사라져. 진이야, 가자. 여기서 쫓는 사람들한테는 소금 뿌려라. 아, 장인 노르, 저가 잘못했어요. 소를 뿌리지 마세요. 나갈게요. 잠깐만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옆에서 못 볼 농담하는 표정으로 저희 친조부가 말을 이어가며 결국은 제 남편을 내쫓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기서 마칩니다. 없다고 직접 소금까지 뿌리고 남편은 친정 식구들의 반응을 보며 그제서야 후회하며 저에게 매달렸지만 저는 아무 문제 없이 이혼해줘서 고맙다고 했지만 저희 남편은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더라고요. 아니 왜 당신은 꼭 나를 이렇게 밥으로 만들어서 속이시니? 당연히 나는 몰랐지. 그럼 당신이 받은 빌라가 제일 비싼 것일지라도 나한테 말을 하든가. 이대로는 이혼 못해. 우리 다시 합치자고 하고. 내가 미쳤냐? 너 같은 놈이랑 합쳐서 다시 살게? 우리 엄마 아빠가 주신 빌라를 팔아서 나는 새 인생을 살 거야? 그러니까 질척거리지 말고 아파트랑 상가를 받아서 신난 너희 형수한테 잘해보시던가. 혹시 알아? 내가 그렇게 원하는 콩고물이라도
떨어질지 저는 남편이 한 번만 기회를 마지막으로 달라는 말을 뒤로 하고 바로 차단 버튼을 눌러버렸습니다. 계속 연락해서 저를 귀찮게 굴게 뻔해 보였기 때문이었죠. 남편한테 돌아갈 생각은 절대 없었고 말이죠. 굳이 제가 시달릴 필요는 없잖아요. 안 그래도 바쁜데 이혼한 남편 신경 써줄 틈은 없었습니다. 그 의제 남편은 시댁에서도 멍청하게 이혼하고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사람으로 낙인 찍혀서 시댁 행사에도 잘 안 오고 외톨이 살고 있다 하더라고요. 시댁에서 그나마 친했던 형님한테 전해 들었습니다. 사실 남편이 형님과 아님을 미워하고 질투했던 것, 저랑 사이가 나빴던 건 아니었거든요. 가끔 어쩌다 한번 남편의 가족 행사에 참석할 때마다 시어머니가 잔소리를 하시는 저희 집 남편이 찍소리조차 못하고 참아준다며 정말 어처구니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이 막내 서방님은 원하던 대기업에 취직하여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에게 풍족한 용돈을 주며 우리 남편과는 완전히 비교되었다고 언급하더라고요. 그러나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말도 있듯 오늘날이나 옛날이나 마찬가지라는 형님의 말에 이혼을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격지심으로 나 자신을 낮춰가며 남편을 탓하는 그 모습을 보니 실망스럽고 무력해졌습니다. 이 일을 통해 결국 만나 안 만나 하는 생각이 들면 바로 떼어내는 게 옳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상식적으로 보아 올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치닫는 남편과 함께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결혼해서 이혼을 결정한 40대 초반의 저에게 이혼을 선택한 것이 정말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됩니다. 제 가족들도 이혼을 적극적으로 환영해 주었고 친구들과 지인들도 이혼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이혼을 환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결혼할 때는 인간적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항상 인지하고 있었지만 상식과 지성이 부족한 사람을 걸러내야 한다는 점을 다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빌라 재개발로 얻어진 자금으로 외국에서 생활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작년에 함께 일했던 스타트업 대표인 친구가 아직 솔로라는 것에 공감을 느끼며 미국에서 함께 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학 시절부터 그 친구에 대한 좋은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요. 있었거든요. 그때 저는 다른 친구와 사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숨겼고요. 제가 이혼했다고 말하니까 우리 가족들보다 더 기뻐하는 것 같았던 저의 친구가 있습니다. 아직도 그 친구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면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어볼까 하고 있는데 미국으로 여행한 적도 없고 외국에서 살아본 적도 없어서 이런 기회가 생겨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미국에 정착하면 저희 부모님과 함께 이민을 가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작년에도 그랬고 엄마 아빠가 한국에서 계속 살기보다는 미국에서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서 여유롭게 노후를 보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같아서요. 캐나다로 친정에 있는 오빠와 함께 같이 이민 간 친정 식구들이 있어서 부럽기도 했다. 우연인지 운명인지 이렇게 연이어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형님과 이혼을 했지만 계속 연락을 하고 지내고 있어요. 사람과 인연은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참지 말고 빨리빨리 버리세요. 물건도 사람도 회사도 다 똑같은 것 같네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복 많이 받으시는 한 해가 되세요.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